메라바, 안녕하세요 여러분. 또 찾아뵙게 된 터키어 강사 최보라입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시간 터키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뭘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지금 보시는 이 강의는 터키에서 현재 거주 중이시거나 아니면 조만간 곧 터키로 출국하실 분들을 위해서 터키에서 정말 실생활에 쓸 수 있는 표현들과 그리고 우리가 이때까지 알고 있었던 문법을 벗어나 조금 더 어려운 중급 그리고 고급의 초급 앞부분까지 고급의 문법들까지 조금은 다루어 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앞에 본인이 터키어 기초가 조금 부족하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른 강의들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들으시는 게 더욱더 유익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수업 시작해 볼게요. 자, 우리 터키에 가기 전에 무엇을 가져가야 하는지 제가 이제 강사 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듣던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터키에 무엇이 있을지, 무엇이 없을지, 혹은 내가 지금 터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이것들을 찾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기로 출국하시는 분들, 출장이 뭐 일주일이나 한 달, 혹은 몇 달 정도이거나 아니면 거기에서 잠깐 체류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알려드리는 거고요. 보통 화장품, 계절 의류, 그리고 각종 전자기기 및 부속품을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특히 여성분들 국내에서 쓰이는 화장품이 거기에서는 없는 경우가 꽤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리고 기초 화장과 색조 화장품은 꼭 챙겨가 보시는 게 좋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전 세계적인 브랜드들 터키에도 물론 있습니다. 그리고 몇몇 유럽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터키가 좀 더 저렴할 경우도 있지만 우리나라와는 색조, 톤이 다르기 때문에 주로 팔리는 주제품이 달라서 우리가 많이 쓰는 색깔이나 이런 것들은 매장에 거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한국에서 준비해 가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짧게 계시기 때문에 그 계절에 맞는 의류와 각종 전자기기와 부속품은 거기 현지에서는 부속품, 특히 전자기기의 부속품이 매우 비싸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좀 여분으로 여러 가지 케이블이라든지 아니면 보조 배터리라든지 아니면 필요한 부품들을 좀 여러 가지 챙겨가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터키를 가실 경우에는 겨울 의류와 고가 전자기기 및 부속품을 추가적으로 가져가 보시면 되겠고요. 겨울 의류 같은 경우에는 터키는 이스탄불을 예로 들자면 겨울에 비가 많이 내리고 여름에는 건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기본적으로 얇은 반팔 티셔츠로도 충분히 버틸 수 있지만 겨울에는 비가 워낙 많이 내리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평소에 입으시던 코트 그리고 오리털 잠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터키에 가져가시면 비 때문에 바로 손상이 되거나 혹은 입었을 때 더 추위를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라이트 다운이라든지 아니면은 방수가 되는 자켓이나 코트, 점퍼 등을 가져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또 굳이 한국에서 왜 가져가야 하느냐라고 하신다면 같은 사이즈라 하더라도 옷이 터키 사람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팔 기장이 좀 길게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수선비나 이런 거를 생각해 봤을 때에는 오히려 국내에서 가져가시는 게 더 좋으실 수도 있고요. 다음에 공통적으로 단기나 중장기 모두 공통적으로 꼭 가져가셔야 될 거는 첫 번째 증명사진입니다. 이 증명사진의 경우에는 왜 가져가셔야 하냐면 터키에서 거주증을 만들거나 비자를 만들거나 혹은 어딘가에 등록을 하려 했을 때 증명사진이 매우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보통은 4장에서 5장 정도 요구를 하게 되고요. 자, 그러시면 벌써 관공서 신청 시, 그 다음에 각종 세금이나 이런 거 등록 시, 은행 등록 시, 학교 등록, 회사 등록, 벌써 많은 사진이 필요하게 되겠죠. 하지만 현지에서는 사진을 인화하는 기술이 조금 더 우리나라보다는 떨어지고 또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국내에서 저렴하게 많이 인쇄해 가시거나 아니면 파일을 그대로 들고 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증서류이고요. 우리나라에서 공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면 꼭 우리나라에서 공증받고 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터키에서는 공증을 받는 국가공증센터가 있습니다. 있기는 하지만 비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만약에 국내에서 대사관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 공증을 받을 수 있는 서류이면 공증을 꼭 받고 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시다면 국제 체크카드와 음식 부분이 있겠고요. 예전에는 한인마트라든지 아니면은 중국 식품, 일본 식품들이 터키에 많이 수입이 되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들어서는 조금 외부 음식들을, 해외 음식들 세관을 조금 까다롭게 하는 편이라 예전에 비해서 뭐 중국 라면이라든지 일본 간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마트에서 찾아보기가 좀 힘들어졌기 때문에 미리 음식 같은 거를 좀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의약품이 있고요. 이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약국에서라는 그 코너에서 다시 한번 다뤄볼 텐데 우리 그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한번 살펴보면은요. 터키에서는 파스나 우리나라에서 고유적으로 팔고 있는 약품은 없습니다. 그리고 터키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꼭 처방전을 받아야지만 살 수 있는 약들도 일반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간혹 가다가 약을 드시고 난 후에 부작용이라든지 더 과도한 약성분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필요한 약들은 다 챙겨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굳이 이것까지 가져가야 하나? 자, 우리가 터키를 갈 때 짐이 한가득이죠. 항상 뭐 항공 수화물 20kg, 25kg를 넘겨서 추가 금액을 내고 가져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다면 그런 상황에서 굳이 이것까지 가져가야 되나 하는 부분들을 적어놨습니다. 이불하고 전기장판이 있는데요. 의외로 이제 주재원분들 같은 경우에 터키로 파견 가실 때 전기장판도 없을 것 같고 이불도 없을 것 같은 마음에 이걸 많이 챙기시는데 터키에도 이불 많고요. 또 우리나라와 다르게 양털 이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유럽에 수출이 될 정도로 퀄리티가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굳이 국내에서 많이 이불 가져가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또 얇은 전기담요 혹은 전기장판 같은 경우에도 터키에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충분히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장 및 기본 조미료이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터키에서 일본 간장 판매되고 있기는 하지만 관세로 인해서 모든 마트에서 팔고 있을 정도로 유통되고 있지는 않고요. 뭐 이스탄불이나 이즈밀 이런 대도시 같은 곳에서 큰 백화점에 가시면 충분히 구매하실 수 있는 조미료입니다. 그리고 곡물류. 우리나라에서 곡물 가져가시는 분들 정말 의외로 많으세요. 예를 들어서 뭐 콩이라든지 찹쌀이라든지 뭐 조라든지 이런 걸 많이들 가져가시는데요. 터키 현지에도 찹쌀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곡물이 있기 때문에 굳이 가져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백색 가전 및 대형 전자제품이고요. 이거는 특히나 2년 이상 중장기적으로 터키로 파견 나가시는 분들이 보통 컨테이너를 빌려서 거기에 이제 넣어서 한꺼번에 가져가시는데 터키 내에서 중고로 사셔서 쓰시거나 아니면 빌트인이 되어 있는 집에서 사신다면 굳이 이거를 한국에서 가져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종 소모품이고요. 뭐 공책이라든지 펜이라든지 그 외에 뭐 세제라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뭐 비누라든지 이런 부분은 터키에도 워낙 많은 제품이 있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과 가깝기 때문에 유럽에서 들어오는 제품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 거 사용하시면 굳이 한국에서 가져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비자와 거주증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두 가지를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요. 자, 첫 번째, 비자의 경우에는 출국 전 여러 서류 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이고요. 대사관에서 사전 발급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주증의 경우에는 입국 후에 관광 무비자,
우리 3개월이죠. 90일이 끝난 다음 더 오랜 기간 체류하기 위해 발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사관이 아니라 터키 경찰청에서 직접 신청하셔서 발급받으셔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 만약에 현지에 교환학생을 가신다든지 혹은 현지에서 근무를 하기 위해 뭔가 필요 서류가 있는데 사전에 뭘 등록하셔야 된다든지 하실 경우에는 비자를 사전에 출국 전에 받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거는 이제 터키 대사관에 문의하시면 되겠고, 그게 아니라 내가 우선 출국을 하고 그 다음에 현지에서 뭔가 일처리나 이런 걸 위해 거주증 혹은 일반 거주증은 정말 거주를 위해서 받는 거고요. 취업 혹은 학업용 거주증을 따로 발급받겠다라고 하시면 무비자 끝나는 90일 이전에 거주증을 신청 완료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문법 어떤 걸 보냐면요. 접속사, 바르치 라는 걸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접속사 무엇인가요? 그리고, 하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을 보통 접속사라고 합니다. 터키에서도 다양한 접속사들이 있고요. 우리가 가장 기본이 되는 그리고, 그러나 이런 것 외에 조금 더 다양한 그리고 어려운 접속사들이 무엇이 있는지 또 이런 거를 어떻게 사용을 해야 틀린 문법이 아니라 정확한 문법을 구사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다 이고요. üstelik, 아이르자, 햄데입니다. 게다가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서 아이르자 같은 경우에는 뒤에 다시 한 번 더 나옵니다. 다른 뜻으로. 그래서 꼭 2번 나오는 거기 때문에 뜻 둘 다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öyleyse, 오 할데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란 뜻이고요. 크사자스, 데메키, 니테킨, 즉 이라는 뜻이 됩니다. 자, 크사자스에 나오는 요 크사는요. 우리가 짧은 이라는 형용사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짧게 말하자면 즉, 그리고 요 대맥은 의미하다, 말하다 라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즉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추가적으로요. 다, 대가 있고요. 무엇도, 무엇이지만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도는 명사일 때, 무엇이지만은 명사나 문장일 때 사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추가로 방향조사일 때 어디에서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르자, 여기 다시 한번 나오죠. 달리, 별도로, 반면에. 우리가 게다가 라는 뜻 외에도 반면에, 달리 이런 뜻으로도 의역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점 알아두시고요. 안작, 야우누스. 그런데 다만 단지. 의미에 따라서 그런 대로도 해석이 될 수 있겠지만 다만 단지로 첫 번째 해석해 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얄느스 같은 경우에는 발음을 좀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요. 얄느스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보통 이거랑 이 얄느시랑 발음을 좀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얄느시는 틀린, 그 내용이 잘못된, 틀린이라는 표현이고요. 그래서 따라해 보시면 첫 번째 거 yanlış, 밑에 거 yanlış 라고 되어 있습니다. 꼭 구분해서 잘 사용해 주시고요. 그러면 예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Ben de seni seviyorum. 나도 너를 사랑해. 나도 너를 사랑해. 여기 지금 명사이기 때문에 무엇도 나도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요. Buraya gelmişsin de bizi aramamışsın. 너 여기에 왔는데 우리한테 연락을 안 했었네. 여기에 있는 대는 왔는데 뭐뭐 했지만 그런데 라는 형식으로 조금 의미가 다르게 여기가 이제 접속사로서
쓰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맨 에브데임 여기에 있는 대는요 방향조사 어디 안에 어디에서 나 집에 있어 라는 표현이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접속사로서 쓰인 문장은 두 번째 문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명사가 오느냐 이렇게 동사가 오느냐 혹은 문장이 오느냐 혹은 명사임에도 불구하고 뒤에 인칭어미가 붙어서 방향조사로 쓰였느냐를 잘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다른 거 예문 한번 보도록 할게요. 큰 셰일에 카달 yalnız onun için gittim. 여기 보시면 이 yalnız는요 사대제 란 뜻으로 쓰였고요. 그래서 그를 위해 혼자서 홀로 라는 의미로 원래의 뜻으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밑에 있는 문장은요 접속사로 쓰인 거고요. 한번 살펴보실게요. 큰 셰일에 카달 gittim. yalnız boztepe'ye 우라마듬. 여기에서 쓰인 거는 아마, 파칸, 하지만, 그러나 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자, 큰 셰일에까지 갔는데 다만, 하지만 보스테페에는 방문하지 못했습니다.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에서는 접속사가 아니기 때문에 혼자, 홀로 라는 표현으로 쓰이게 되었고요. 여기는 접속사로서 다만, 하지만, 그러나 라는 의미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차이가 분명히 있죠. 자, 그러면 우리 터키에 갈 때 비행기표 사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혹은 터키에 계시는 분들도 다른 지방을 가기 위해 비행기표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 비행기표를 구매하는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Gelecek hafta İzmir'e uçmak istiyorum. 다음 주에 이즈밀에 가고 싶은데요. 우추막이 날다입니다. 그러면 비행편에 타고 싶다라고 의역을 하시면 되겠고요. 치프트yon 혹은 gidiş dönüş라고도 하고요. 우착 빌레트 için rezervasyon yaptırmak istiyorum. 왕복 치프트yon gidiş dönüş라고 합니다. 항공권을 예약하고 싶습니다. hangi gün İzmir'e gitmeyi planlıyorsunuz? 어느 날짜에 이즈밀에 가는 것을 생각 중이신가요? 12 Mart'ta 3월 12일에요. 이코노미스는 콜리돌 타랍 koltuk alabilir miyiz lütfen? 이코노미 등급으로요. 복도 쪽, 콜리돌이 복도 쪽이고요. 탈 수 있을까요? 부탁드립니다. O gün İzmir'e sabah saat 10'da uçuş var. Yalnız. 자, 여기서 쓰인 거는 뭘까요? 뒤에 한번 읽어볼게요. yalnız 콜리돌 타랍 koltuk요. 자,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원래 가지고 있던 뜻 홀로를 넣어볼게요. 그 날짜에 이즈밀에 가는 아침 10시 비행기가 있습니다. 홀로 창가 쪽 자리는 없습니다. 말이 안 되죠. 여기에서는 다만, 단지, 하지만, 그러나를 넣어서 그러나 복도 쪽 좌석은 없습니다. 라고 해석을 해주셔야 되고요. 핫다. 우리 나왔죠. 오늘 배웠죠. 게다가 pazartesi sabah uçakları genelde fiyat olarak yüksektir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가격이 높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fiat olarak이라고 하셔도 되고 그냥 fiat라고 하셔도 됩니다. toplam 259 달러. 합쳐서 총 토플람이 총이고요. 259달러입니다. 빌렛레 촉펄르. 티켓이 너무 비싸네요. 아측자스. 자, 우리 오늘 배운 접속사이죠. 사실대로 말하면 즉 티켓들이 너무 비싸요. 그러면 이 티켓이 이렇게 비싸면 빌렛 비약다르 müyleyse 티켓 가격들이 이렇게라면 gitmeyi planlamıyorum. 갈 수가 없습니다. öyleyse 그렇다면 우리 배웠던 거고요. 페가수스 hava yollar은 tercih 페가수스 항공을 추천해드립니다. Uçakta yiyecek ve içecek servisi yapılacak mı?
비행기에서 식사와 음료 서비스 제공하나요? 식사, 음료 서비스이고요. 이해직 서비스 var 앉아. 우리 계속 나오는 거죠. 다만 이체직 서비스요. 음료 서비스는 없습니다. 엑스트라 파라 ödeyeceksiniz. 추가 금액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아이르자 여기 또 나오고요. 별도로 혹은 게다가 우추 빌사 수류 비행은 1시간 소요됩니다. 자, 우리 아이르자 게다가라는 뜻 혹은 다만 단지 그러나 라는 뜻으로도 쓸 수 있었죠. 우추시단 이키균 언제 빌레티니지 알라작스네스 비행 2일 전에 티켓 받으시면 됩니다. tamam teşekkür ederim.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강 마쳐보도록 하고요.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터키에서 더욱 필요한 표현들과 그리고 필요한 중급 이상의 문법들을 우리 다음 시간서부터 본격적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교르슈르스.